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송영무 국방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잘못 언급할 경우, 잘못 언급한다는 게 아니라 언급할 경우 그 청와대 안에 있는 좌파 세력한테 오히려 그 송영무 장관 국방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군 안에서 이 송영무 국방을 시기 질투하는 세력에게 일종의 그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겠구나. 송영무를 지켜야 되겠구나. 송영무를 지키는 데에 윤창중이가 국민과 함께 연대해서 앞장서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송영무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안에 그 좌파 세력, 특히 그 통일 외교 안보 라인, 이 문정인 대통령 특보란자를 포함한 청와대 안에 그 외교 안보 라인, 그 좌파 라인으로부터 견제를 넘어가지고 이 송영무 국방장관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 제거하려는 그 작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 청와대 안에 좌파 세력이 자신들하고 친한 그 대한민국 언론 일부하고 지금 내통해가지고 짜가지고 송영무하고 청와대 간에 외교안보 라인 간에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다. 이걸 지금 갑자기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의 외교안보 라인과 그 국방부 장관 송영무 간에 엇박자, 이 서로가 박자가 맞지 않는단 말이죠. 이 엇박자가 일어난다는 그 보도를 누구 좋으라 하겠습니까? 송영무 장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송영무가 이 청와대 통일 외교 안보 라인과 이 조율 코드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큰일 났다. 지금 송영무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 웃기는 것은 송영무 장관이 한 10년 동안 그 현업에서 그 떨어져 나와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걸 모른다. 이렇게 지금 또 무능하다. 이렇게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 일부 언론에서. 정말 대한민국 언론은 정말 악질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 외교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까십거리로 완전히 매도해버리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무슨 현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이것만큼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까? 전문성이 없다는 누명을 쓰여가지고 지금 송영무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음모에 언론이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왜 이런 기사가 나오냐면 청와대에 있는 그 통일외교안보 라인에서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그 원칙적인 대북 정책 거기에 지금 눈에 가시로 생각하고 있는 그 세력, 그 자들이 일부 언론한테 평소에 기사도 흘려주고 정보도 흘려주고 하면서 이거 유대 관계를 쭉 맺어옵니다. 통상. 그런 언론에게 흘리는 거예요. 야, 송영무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북한과의 대화도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완전히 이 송영무는 극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언론이라면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송영무가 원칙주의적인 대북 원칙주의자 입장에서 지금 북한한테 굉장히 지금 무서운 국방부 장관으로 지금 이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 애국자 아니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딱 그러한 언론 프레이를 받아가지고 대서특필하면서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두 군데 정도 대서특필된 이 기사를 보고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국민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실상을 알고 계셔야겠구나. 그래서 송영무를 지켜야 된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중도 하차가 되면 목이 잘려나가면 대한민국 통일외교 안보 라인은 그야말로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지키겠습니까?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킨다. 이건 뭐 문약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이죠. 정말 한심한 6.25 이후 가장 최악의 엄중한 안보 상황이라고 문재인 씨 입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6.25 이후 최악의 엄중한 안보 사태에서 제가 관찰해온 바로는 6.25 이후 최약체 좌파 통일외교 안보 라인이다 이거죠. 약체인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386 운동권 그 막연한 환상주의적 대북 유화주의자들만 그냥 집합에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지금 어디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라인. 청와대뿐만 아니라 지금 외교부 장관 강경화. 그거 보세요. 중국에 대해서 하는 걸 보세요. 그게 완전히 무슨 속국이 말이죠. 조공바치러 가는 듯한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조공 외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장 서훈. 완전히 국가정보원을 허물고 있잖아요.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 네? 이건 완전히 무슨 대화 못해서 안다라는 말이죠. 통일부 안에서 소위 말하는 좌파 공무원의 원조를 지금 통일부 장관 시킨 거예요. 자, 그런다고 무슨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정말 대화가 되느냐?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한 대로 정말 개같이 이 대화를 구걸한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그런 구걸에 넘어갈 대한민국을 지금 대화 파트너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한민국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예상 밖으로 강경한 원칙 그 주의로 나와야만 김정은이가 대한민국하고 한번 대화를 해볼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지.
무슨 입만 열면은 뭐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뭐 유도해야 되고 나오도록 유도해야 되고 뭐 미국의 그 선제 공격을 막아야 되고 하는 듯한 마치 무슨 북한의 대변인처럼 보이게 하는 말이죠. 그걸 김정은이가 볼 때도 참 한심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한심하게 보인다면은 대화는 안 하는 거예요. 더 굳건히 이른바 통미봉남, 미국과 통하고 철저하게 대한민국과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모드를 유지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대북 원칙론자가 누구냐? 바로 송영무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의 이 좌파 세력들은 자신들의 대북 정책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고 김정은이가 그 무력 도발을 일삼고 있는 그런 것을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고 송영무 때문에 지금 잘못되고 있다 보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게 바로 문정인이죠. 문정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좌파 세력이 송영무를 지금 이 컨트롤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뭐냐? 바로 엊그저께 국회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이 NSC에서 국가안보회의에서 UN 결의안에 따라가지고 북한의 동해안과 서해안을 봉쇄하는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논의했다, 검토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연한 거죠. 지금 뭐냐? 북한이 지금 이렇게 생명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원유 공급을 계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위 말한 동해안과 서해안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와 중국 간의 이 무역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대북 결의안이 소용없게 되는 이유가 바로 중국. 첫 번째가 중국, 두 번째가 러시아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소위 말하는 서해안과 동해안 그 해상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그 해상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전 세계에서 북한과 우호적인 국가의 상선이나 화물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완벽하게 봉쇄해야만 명실공히 대북 경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여러 가지 무슨 핵 기술이라든가 무슨 미사일 기술이라든가 군사 기술은 전부 다 그 해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막는데 대한민국이 앞장서야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미국이 이 노무현 정권 때 PSI라고 해가지고 PSI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호주 뭐 이러한 우방 국가들과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 훈련을 실시하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민국이 참여해야 된다. 참여 안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논쟁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열린 우리당 당대표가 김근태인데 열린 우리당 당대표조차도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 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던 정권인데 지금 그것이 그대로 그 노무현 세력이 지금 그대로 들어온 거니까 말이죠. 특히 그 통일외교 안보 라인에는 그 노무현 그 잔존 세력들이 그대로 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통일외교 안보 라인은 완전히 노무현 정권의 이기죠. 그런 가운데 뭐냐? 국방부 장관만 지금 새로운 인물이 들어온 거예요. 구조적으로.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통일외교 안보 라인은 모조리 뭐냐? 그 문재인 아니죠. 그 노무현 세력의 제2기 세력, 그 잔존 세력이 다시 롤백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말이죠. 물론 강경화 외교장관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강경화 외교장관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꼭두각시고 말이죠. 완전 청와대의 꼭두각시 아닙니까? 중국과의 그 새로운 뭐 이 소위 말하는 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외교부가 완전히 배제되고 네. 청와대가 개입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외교부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그래도 뭐 워낙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강경화는.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강하게 원칙으로 대들고 있는 게 딱 송영무 국방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금 제거해야 되겠다. 그나마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사람을 제거해야겠다고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송영무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미국의 국방장관 그 미친 개라고 하는 그 국방장관, 그 매티스 국방장관을 만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관한 논의가 있다. 이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의 불길을 당긴 사람 아닙니까? 왜 그러냐? 지금 북한 핵이라는 건 말이죠. 문민 정권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김영삼 문민 정권의 출범과 함께 북한의 개발이 시작되어 가지고 김대중이가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현금을 갖다 주었고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도 그야말로 물러터지게 당시 대한민국 좌파 종북 반미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그리고 이 김정일과 협상 남북 정상회담 한번 해보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북 유화 정책을 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햇볕 정책 비슷한 정책이 펼쳐졌죠. 천안함이 폭침되고 연평도가 완전히 작살이 나고 무자비한 공격을 받는다 불구하고 이명박은 단 한 발에 그거 뭡니까 그게 전혀 뭐 이 반격 무슨 뭐 자주포를 쏘긴 쐈습니다만 과연 몇 발이나 갔는지 뭐 했는지 완전히 뭐 허공에 대고 말이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치욕을 당했던 건데 그 대한민국 군은 북한 핵 개발에 정말 책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을 통제하는 이른바 문민 통제 시대에 김영삼부터 시작한 그 문민 통제 시대에 어떻게 되냐. 북한이 핵을 갖게 됐고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미국 워싱턴까지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ICBM 개발에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군을 대표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건 양심적으로 보면 아는 거예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민국이 최소한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북한 핵 도발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건 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관한 논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송영무 장관은 내가 볼 때 용감하고 소신이 있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신뢰해도 되는 국방부 장관이라 보고 있습니다. 불행하게 참 문재인 정권 안에서 참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국방부 장관 송영무는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참 그야말로 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군인으로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북한에 관해서 유엔 결의에 따라 가지고 서해안과 동해안에 대한 해상 봉쇄 조치를 우리가 논의하고 있다. 검토했다.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문정인이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의 참수부대, 김정은을 겨냥한 참수부대를 지금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 했더니 왜 그런 소리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니까 학자 입장에서 떠들고 있다. 그냥 쳐받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아니, 문정인이란 자가 현장 경험이 전혀 없고 그야말로 책상 물림에 불과한, 그리고 이 양반이 무슨 국제정치학자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은 전공 자체가 이 양반의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양반의 그 정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자세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정인에 대해서는 참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이런 참 그야말로 환상주의적인 대북 유화론자, 좋게 말하면 환상주의적 대북 유화론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좋게. 네? 그러나 이 양반은 제가 볼 때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완전히 북한이 서울에 파견한 서울 주재 북한 대변인이죠. 서울 주재 평양 앵무새.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이런 사람을 학자라고 본 것도, 송영무 장관이 학자라고 말한 것도 정말 과찬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이런 사람이 학자입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정치꾼이죠. 시류에 영합하는, 정권에 영합하는, 권력에 봉사하는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폴리페서의 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자리를 맡지 못하는, 또 나름대로의 또 가족적인, 개인적인, 또 말 못할, 또 피치 못할 또 이유가 있죠. 그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김관진 국방부 장관. 송영무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전임자 아닙니까? 그 전임자죠. 그 전임자가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국방위원회 뭐 이런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무슨 이철이를 포함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있냐라고 벌떡점 들고 일하는데 그러면 잘못된 거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송영무란 사람은. 정말 권력에 완전히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야말로 부관 참시한다던가 참 시체에 칼을 찌른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은 최소한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참 송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지켜보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저는 참 깊이 감동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기 때문에 지금 흠집을 내고 생채기를 내려고 좌파 세력들이 지금 언론과 짜고서 안달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무 장관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장관을 국방부 장관, 특히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하루 한다 해도, 하루 하더라도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그 소신과 인간적 의리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문재인이가 목을 치려고 할 경우에 좋다, 목을 쳐라. 그러나 나의 소신은 만약에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경우 원점부터 쑥대밭을 만들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군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옹호하겠다. 내가 대한민국 군의 병풍 역할을 하겠다. 이런 소신과 이런 인간적 의리를 결코 끝까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 변절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문재인이가 송영무 장관의 목을 친다. 그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결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을 지금 지켜줘야 된다는 소리를 지금 윤창중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신껏 하세요.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6.25 이후 최악의 엄중한 안보 사태 속에서 대한민국의 그 많은 장관 중에서, 그 많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방부 장관 송영무야말로 정말 6.25 이후 가장 아주 엄중한, 아주 그 막중한 지금 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송영무 장관의 두 어깨에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다 지금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송영무 장관 눈치 보지 마시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좌파 세력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김정은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무수의 뿔처럼 표표히 이 안보 파탄의 난세를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